민주당이 냈던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서 자동 폐기됐고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도 결국 불발돼서 다시 또 한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여야 대치 전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본격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헌, 박상병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이건 좀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뭐 어려운 해법도 아니고 네. 초등학생 수준의 뭐 학급의 수준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뭐 이게 서로가 먹고 튀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 같고 이게 적나라한 지금 여의도 정치의 한 단면이다. 그 먹튀라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먼저 상정하면 야당인들 해임 건의안만 표결하고 빠지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고 그러니까 부결될 테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빠질 것이다. 민주당은 거꾸로를 우려한 것인데 이게 참 유치찬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뭐 좀 이렇게 굳이 논평을 하자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로를 그렇게 못 믿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순서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신뢰를 못하는 파트너다 했을 때는 아까 그 대기실에서 우리 박 박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내각제 같으면 국회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게 뭐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전국의 돌파구에 어떤 그 지렛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일들은 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서로가 먼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행동을 보여라. 무슨 말이냐? 그쪽에서 먼저 해라. 그럼 같이 하자. 좋다. 그럼 같이 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무신분립.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남북 관계나 또는 북미 관계만큼 여야 관계도 지금 딱 그런 모양새 같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명분을 지려고 하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하고 임명동의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부결시켰어? 그래? 우리 기분 나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독입니다, 독. 새누리당 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맞죠? 가라 그러세요, 그냥. 그리고 국민들이 눈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자신들의 뜻이 맞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게 임명동의안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그것을 부결을 시킨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해준다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통과됐네? 우리도 집에 가자 그러면은 도대체 새누리당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도 왜 전략을 이렇게 짜는지 물론 안에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아까 초등학교 이 전략은요 정말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준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참 답답하도 못해. 참 비극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인데 너무 한심하니까 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대안이 뭐냐면 의정석에 의사봉을 2개 들고 동시상정해서 동시대에 두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투표를 동시에 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그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했고. 그러니까 지금 또 만약에 앞길이 깝깝합니다. 이 지금 정말 민주당에서도 이런 겁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동의를 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여야 간에 협의를 하지 않고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디를 빠져버릴 경우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빠지라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자신 없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하고 난 다음에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은 싹 빠져버리네?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가반수고 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재 의원 가반수예요.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쭉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은요 국민들 분노합니다. 명분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협상하지 마시든지 그 협상할 때 이 정도 전략도 없이 협상이 임했는가? 정말 정치 평론가라서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좀 답답합니다. 결국 어쨌건 다음 주 초면
협상을 해서 풀리긴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건 풀어야겠죠. 이게 해임 건의안은 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이거를 기점으로 좀 이제 대화 무드가 좀 무르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깃장이 나니까 예. 좀 답답하긴 한데 이 문제를 뭐 다음 주 또까지 풀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예. 다음 주까지는 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 네. 문제는. 이 해임 건의안은 이미 시기를 놓쳤거든요. 다시 끝난 거.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네. 사실은 못합니다. 뭘 혹시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저 얘기를 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 다시 예.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걸 부결시켰다가 안 되는 거를 3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은 이미 부결된 것을 본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를 수용을 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정면 대결을 하고요. 나머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당당한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처음부터 협상하지 말든지 이게 협상해서 안 됐다고 얘기하면 그 결과를 따라서 다음 전략을 펴야 국민들에게 명분을 지는 것이지 이거 또 제출하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키가 어려운 거죠. 야당에서 좀 비판적으로 좀 보면 뭔가 하면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좀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해임 건의안 올라왔다가 문영표 장관하고 연동을 시켰다가 네. 뭐 이래저래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원내 전략을 짜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산만합니다 지금. 특검 얘기에서 황교안 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그다음에 문영표 그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 초점들이 지금 걱점이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 야당이 뭘 요구하는지가 확실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원내 전략을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뭘 요구하는지를 좀 분명히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반드시 낙마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목소리 안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좀 뭔가 체계적으로 원내 전략을 좀 구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물론 당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논평을 내줘서 보면은 뭔가 전략이 매끄러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어제는 사실 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이 여야가 좀 더 합의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 하지를 않았었는데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야가 신뢰를 서로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직권상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자기들 정치적 무능력함을 의장한테 공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네. 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것은 직권상정이 안 되게 돼 있지만 이제 감사원장은 직권상정이 되게 돼 있지만 이 문제를 합의를 못 해가지고 의장실로 공을 넘긴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의장이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서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문제에 관한 강창희 의장이 완고하게 직권상정을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야말로 오히려 여야의 협상력을 좀 제고시키는 지름길이지 자기들 정치적 무능함을 의장실에다가 직권상정해 주십시오라면 여야 갈등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지금 현행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얘기하는 180석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통과안이 좀 우리 민주주의 원리에 좀 저촉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직권상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은 치명타가 나고 봅니다. 스스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고 이 파장은요 앞으로 민주당한테는 대여 강공투쟁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래서 직권상정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을 아파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네. 실행에 옮겼을 경우에는 정말로 새누리당은 엄청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전주교구가 시국 미사를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박창진 신부가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이에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사님? 저는 좀 그 연평도 뭐 1년 3주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여의도에 전주발 폭격이 터졌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뭐냐면 네. 일단 굉장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있다. 예.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하시는 신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좀 정치적 퇴행, 정치적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 아직도 70대, 80대 민주대 반민주 구도 속에 예. 사고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선
그 성당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예. 그것도 좀 충격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평도 문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건 보편적인, 또 이분들이 뭐 가톨릭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 정도인가. 그 다음에 이게 7, 80대 정의구현 사재단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힌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2014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정치적 미숙이고 정치적 퇴행이다. 성장이 좀 멈춘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야권으로서는 초대형 악재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 그 의원이나 야권 지도부는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대선 불복 프레임에다가 야권을 가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걸 빠져나오려고 노력한 시점에서 정의구현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죠. 예. 뭐 종교 단체에서 정치적인 어떤 저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빛과 소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무랬던 곳에 대해서만큼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의 진정한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우리 사회 민주화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았고 또 사실이다라고 전제한다고 하면은 이 얘기가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좀 쓴소리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분들이 사퇴하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동참해가지고 자 사퇴 운동합시다 하고 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제단들의 충원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오늘 보니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죠. 물론 소를 불불 끓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의구현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또는 지난번 대선이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한테 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빨리 사퇴를 해결하시고 이것은 무슨 재심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사죄의 양심으로서 박근혜 정부한테 일종의 쓴소리를 하는 사제들의 목소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연평도 같아요. 포격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거는 하필 지금 3주년에 예. 굳이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또는 상당히 반발을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로 본인의 양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시점이 아닌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해봐라. 정말로 NLL 북쪽을 우리가 과거에 3년 전에 쏜 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도 지금 당대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상식에서 좀 멀리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한국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적 갈등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 갈등은 정쟁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 갈등은 우리가 무슬림 대 기독교의 대결을 보면 그건 정말 테러와 그러니까 그거는 타협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인들의 정치적 발언들은 좀 절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 NLL 연평도 문제에서 특히 신부님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천주교인들을 못 오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퇴행적인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까 좀 민주당한테 큰 악재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공식 논평은 그럼 귀를 기울여라. 아까 박상병 박사님 네. 말씀이랑 비슷한 톤으로 일단 이재명 나왔거든요. 수석의 논평은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논쟁을 부르짖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연석회의라는 지금 어떤 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연석회의라는 툴이 있는데 뭐 이분들도 들어와 계시겠죠. 연석회 집안에 특검. 이게 야권연대를 위한 어떤 연석회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석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의 문제에 지금 통진당 그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기본 연석회의라는 그 어떤 도구, 야권연대를 위한 도구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 어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원로 내지 분들이 연석회의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어떤 일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목요일에 신당 창당을 선언한 뜻을 내비쳤는데 참 뭐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타이밍 정치를 좀 잘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었어요. 네. 이번 이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서는 시점상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뭐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역산을 해보면은요.
내년 지방선거는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든. 지방선거에도 뭐 신당을 이겼다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서 이번 지방선거 넘겨야 되겠는,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전제하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 활동 기간이 한 2월쯤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럼 2월달 정도에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당은 그 전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창당 준비 한 3개월 걸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 하는 거는 타이밍을 남들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타이밍보다도 그 타이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28일에는 창당 선언이 아니라 창당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말, 12월, 1월, 2월, 3월, 그 다음에 이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아마 공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라고 하면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대항의 의미, 민주당과의 관계의 의미, 또 앞으로 안철수 성당이 가야 할 정치적인 비전, 아마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해서 28일 정도에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제 일종의 느낌에는 공식화되겠다. 결국 준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결국 사람이 지방선거라는 게 시도지사를 누군가 당선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도지사라는 건 그래도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 모이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작이다 끝이죠. 결국은 뭐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형을 본다면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치열한 각축이 이루어지겠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뜬다면. 그런데 지금 호남 충청은 거의 지금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항마를 과연 찾아낼 수 있냐.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박원순 시장 호남에서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유명한 그러니까 호남에서 결국은 호남발 이제 바람을 북쪽으로 불을 불려야 되는데 호남에 지금 전남지사, 광주시장, 그다음에 전북 뭐 이 정도인데 과연 현 지금 민주당의 이 지금 현 지사, 현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중량급 정치인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지난번 발표했을 때 생각보다 좀 함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다 떠나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논의가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도 뭐 세법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처음에 해프닝이 있었던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신당 선언을 한다 했다가 본인이 또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에서 굉장히 좀 허기를 느끼는 거 아닌가. 돌이켜 본다면 최장직 교수의 문제가 그만큼 파장이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장직 교수가 일탈을 한 것이 결국은 정치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와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고 이제 모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최장익 교수하고 헤어진 부분이 컸던 것이고 민주당하고 최소한 호남 지역에서는 각을 세워서 흥행몰이를 해서 그 바람을 북쪽으로 이른바 동남풍이나 북풍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아직은 좀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